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호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GLC 쿠페 준비했습니다. SUV 시장이 확대 일로죠. 아주 많은 브랜드들이 이 시장에 새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브랜드들도 여러가지 차종 다양화로 어떤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GLC를 기반으로 만든 GLC 쿠페입니다. GLC의 쿠페 라인을 적용한 아주 특별한 차종인데요. 오늘 이 차를 타고 시승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승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GLC 쿠페의 220D 포매틱 모델입니다. LED 램프가 적용된 헤드램프입니다. 미쉐린 레티튜드 스포츠 3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앞에는 255-45ZR20, 뒤에는 285-40ZR20 사이즈를 적용을 했죠. 뒤쪽에 더 접지면이 넓은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쿠페 라인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옆모습이죠. 운전석 위 지붕을 정점으로 트렁크 리드까지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전형적인 쿠페 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GLC보다 오버행을 약 7cm가량 확대했다고 하고요. 지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자리한 측면 라인, 아주 당당한 견고한 그런 이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옆발판인데요, 차체 지상고가 높은 차에서는 이 옆발판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차 그렇게 지상고가 높지는 않은데요, 굳이 옆발판을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보기에는 시각적인 효과는 크겠죠. 보기에는 좋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에서는 차체가 좌우로 기우뚱거릴 때 옆발판이 먼저 망가지는 요인이 됩니다. 오프로드에서는 부담이 큰 거죠. 네, 뒷좌석입니다. 앞에 제가 앉았던 그대로 시트를 뒀고요. 그래서 뒤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겠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딱 들어오고요. SUV에서 이 높이가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여유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근데 쿠페입니다. 뒤로 갈수록 지붕을 낮춰서 뒷좌석 이 머리 윗 공간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머리 위로도 이렇게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쿠페 디자인을 적용한 것 치고는 상당히 공간을 잘 확보했다고 싶은데요. 보니까 자, 이 지붕 위로 머리가 들어오는 공간을 살짝 파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뒷좌석 그 머리 공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습니다. 측면에 이렇게 열선 버튼이 들어와 있죠. 뒷좌석에 열선을 깔아 놓았습니다. 뒷창 원 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자, 올라갔는데 딱 걸리면 다시 리와인드가 됩니다. 뒷좌석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 상당히 필요하겠죠. 자,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두 개의 공기 송풍구가 있는데 따로 온도를 조절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바람을 막거나 열거나 정도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잿더리가 있네요. 요즘 잿더리 두고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옆에 12V 전원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가 안에 수납되는군요. 그리고 약간의 간단한 소품들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암레스트 안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 역시 포매틱이죠. 후륜 구동 기반의 포매틱이어서 센터 터널이 무지하게 높게 솟아 있습니다. 자, 제 핸드폰인데 핸드폰보다 더 높습니다. 핸드폰보다 약 1, 2cm 정도 더 올라와 있는데요. 센터 터널이 이렇게 높게 솟아 있어서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자세가 되네요. 다리는 좀 벌려 앉아야 되고요. 머리 위로 주먹 하나가 딱 빠듯하게 딱 들어갑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 아무래도 좀 불편하다 싶고요. 편하게 이 차를 타시려면 최대 4명이 이 차를 즐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 차의 정원은 5명입니다. 자,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석 도어가 상당히 묵직하게 열고 닫힙니다. 반면에 뒷좌석은 상대적으로 좀 가볍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스티어링 휠이 적당히 굵고요. 손이 주로 닿는 부분에는 이렇게 가죽에 굴곡을 줘서 손에 좀 더 밀착감 있게 잡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패들 시프트를 적용을 했네요. 왼쪽은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자, 벤츠의 시트 조절 레버는 아시죠? 다들 도어 패널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선 시트 버튼도 있고요. 냉풍은 없네요. 냉풍 시트까지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 시트 익스텐션 누르면 시트 아랫부분이 좀 더 넓게 펼쳐져서 허벅지 아래까지 이제 받쳐주는 거죠. 자, 스티어링 휠 아래 버튼과 레버들이 들어가 있죠. 일단 기어 레버가 스티어링 휠 아래로 올라와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면 방향 지시등,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크루즈 컨트롤 조절 레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패들 시프트. 그래서 한번 볼까요? 스티어링 휠 아래로 몇 개의 버튼이 있냐? 패들 시프트 2개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 타입의 엔진 스타트. 상당히 많은 조절 레버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좌우로 각각 6개씩의 버튼. 그래서 거의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거의 모든 장치들을 조작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자, 센터페시아입니다. 그렇고요. 센터페시아에 돌출형 내비게이션 모니터, 제가 누누이 지적하는 부분들이죠. 이렇게 모서리에 살짝 라운드를 줬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는 부분은 만약의 사태를 가정을 할 때 안전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센터페시아의 구성 많이 단순해졌죠. 센터페시아 제일 아래쪽에 하단부 쪽에 이제 조그 셔틀 방식의 커맨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죠. 이쪽에는 자,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인디비듀얼,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에코 모두 5개의 주행 모드를 택할 수가 있습니다. M, 아마 수동 변속 모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는 게 아무래도 많이 불편하다고들 하죠. 이런 거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적어야 되는 건데요. 벤츠의 오너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런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한글 입력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죠. 특히나 한국의 내비게이션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벤츠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할 때 짜증내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GLC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GLC 쿠페인데요. GLC를 기본으로 만들었는데 대신에 78mm 오버행을 늘렸고요. 그리고 38mm 정도 차체의 높이를 낮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무게중심이 따라서 낮아질 테고요. 주행 안정감, 어떤 그 다이나믹한 그 주행 성능을 느낄 때 좀 더 개선된 그런 느낌을 운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GLC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느낄 수 있다라고 기대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테리어가 조금 단촐하다, 소박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자, 220D고요. 250D에서부터는 AMG 라인의 인테리어를 조금 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그런 인테리어를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이 인테리어가 아주 베이직한 기본 인테리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름 세련된 그런 인테리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센터 콘솔이 있고요. 센터 콘솔 안으로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SD 카드 리더기가 있고, 자, 스티어링 휠 한번 보죠. 자, 하나, 둘, 약 2.2회전 정도 하는데요. 상당히 타이트한 조향비죠. GLC보다도 기어비를 더 낮췄습니다. GLC의 스티어링 조향비가 16.1대1, GLC 쿠페 이 차의 스티어링 기어비는 15.1대1입니다. 조금 더 낮아졌죠. 그만큼 더 예민한 그런 조향 반응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다이렉트 스티어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아주 날카롭고 민첩한 그런 조향감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서 듣게 되네요. 자, 기타 튕기는 소리가 아주 질감 있게 잘 들리죠. 이 정도 오디오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시죠. 자, 크루즈 컨트롤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요. 차선 이탈 조향 조절 시스템도 없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그냥 아주 베이직한 그런 기본 모델입니다. 자, 어쨌든 벤츠가 자랑하는 그 최고 수준의 반자율 운전 시스템을 이 차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첨단 운전 보조 장비들 다 싹 걷어내고 아주 심플하게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2.2L, 정확하게는 2143cc의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입니다. 상당히 차분하죠. 최고 출력이 170마력이어서 생각만큼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다 라고 싶죠. 근데 최대 토크가 40.8kgm입니다. 만만치 않죠? 이 40.8kg의 최대 토크는 약 1400rpm서부터 2800rpm 구간에서 고르게 터지죠. 1400에서 2800이다 그러면 일상 주행 영역 거의 모든 구간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계기판에 빨간 경고등이 들어오네요. 차간거리를 감지를 하고 경고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아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차가 의외로 반응을 크게 합니다. 자, 차선을 바꿔보는데요. 방향지시등을 넣었고요. 이 정도에서 차선을 바꿨습니다. 조향을 크게 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 이상의 차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GLC 쿠페 뭐라 그럴까요? 막 이것저것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와서 섞어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 GLC죠. SUV입니다. 요즘 그 유행한다는 그 핫하다는 SUV 시장에 다시 그 멋을 부린다고 쿠페를 올렸죠. 쿠페 디자인을 입혔고 뿐이냐 거기에 다시 사륜 구동을 올렸습니다. 뭐 좋다는 건 다 갖다 놓은 그런 그 조합인데요. 그래서 어딘가 살짝 줏대 없어 보이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벤츠가 그냥 단순한 조합으로 상품 구성을 끝낼 벤츠는 아니죠. 상품 구성의 조합들이 각 부분들의 완성도를 높이고요. 전체적인 조화를, 밸런스를 잘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츠마크를 달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전체적인 완성도, 전체적인 상품 구성, 차의 성격을 잘 튜닝을 했습니다. 쿠페 디자인이지만 뒷좌석 공간의 축소를 최소화했고요.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SUV지만 세단의 이런 주행감을 잘 확보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륜구동을 더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주행, 그리고 오프로드에서의 주행 성능,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통 오프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프로드를 만났을 때 훌륭하게 그 길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앞보다 뒤쪽에 좀 더 큰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타이어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 노면 잡소리, 이런 부분들이 크게 들리지 않고요. 신경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강한 구동력, 길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런 그립력, 그런 부분들이 다시 날카로운 이 차의 조향 성능과 맞물려서 이 차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UV라고는 하지만 시트 포지션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높이가 주는 안정감이 있네요. 시트 포지션 위치로만 본다면 SUV라기보다는 세단과 SUV 그 사이쯤에 위치하는 그런 높이입니다. 90km 정도의 속도입니다. 자잘한 노면 소음이 들어오고요. 바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자, 에코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죠. 계기판에 출발 후에 이런 그 아낀 연료, 얼마만큼의 연료를 아꼈는지를 표시를 해줍니다. 지금 약 3.1km 정도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아꼈다고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100km에서 RPM은 약 1300, 1400 정도, 1300 정도에 맞춰집니다. 9단을 물고 있군요. 자, 8단, 7단, 6단, 5단, 4단, 4단까지 시프트 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4, 5, 6, 7, 8, 9단이 시속 100km를 커버를 합니다. 운전자의 기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 거죠.
좀 더 힘있게 달릴 건지 아니면 좀 느슨하게 편안하게 여유를 가지고 달릴 건지를 운전자가 선택을 해서 자기의 의도대로 차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듀얼, 이렇게 5개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동 변속 모드도 따로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 그리고 주행 모드, 그리고 수동 변속 모드를 통해서 이 각각의 조합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주행 상황, 주행 성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에코 모드를 설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쓸데없이 기름 많이 먹는 그런 상황은 피하기 위해서 에코 모드를 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분해집니다. 가속 페달 툭툭툭 쳐보지만 거의 반응이 없고요. 자, 컴포트 모드로 올렸습니다. 역시 툭툭 조금 반응이 빨라졌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반응이 온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여전히 느슨한 감이 있고요. 스포츠 모드 확실히 좀 더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툭툭 쳐보는데 바로바로 전달이 되죠. 느낌이 옵니다. 자, 스포츠 플러스입니다. 이건 뭐 거의 그 가속 페달과 시트가 직결된 것처럼 툭툭툭 치면 시트가 바로바로 응답을 합니다. 바로바로 몸을 툭툭툭툭 밀어주죠. 주행 모드에 따라서 차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어떤 그 차이가 확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차는 5개의 주행 모드 제각각 에코와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각각이 아주 분명한 그 반응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택했습니다. 자체가 좀 긴장감이 있어지죠. 팽팽한 텐션, 긴장감이 바로 느껴집니다. 킥다운을 하고 속도를 좀 높여보죠. 제법 빠른 고속주행인데요, 지붕을 넘어가는 바람 소리가 잔잔하게 아주 낮은 수준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붕 뒤편에서 바람 소리가 좀 들어오네요. 속도는 제법 빠른 편입니다. 조향이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살짝 돌리는데 자체의 반응 폭은 크게 반응을 합니다. 고속에서 엔진 소리보다 바람 소리가 좀 더 큰 듯 하고요. 자, 엔진 소리를 좀 살려볼까요? 수동 모드를 택해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 좀 더 강한 엔진 사운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속주행 상태에서는 4000rpm까지 끌어올려도 엔진 소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잔잔하고 부드러운 그런 소리를 토해냅니다. 자, 이런 정도 속도죠. 지금 4000rpm 4500 근처까지 끌어올려서 변속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마냥 조용한 것도 아닌 그런 반응입니다. 조향 반응이 특별하게 예민한 것, 이 부분은 참 인상적이고요. 포매틱 4륜구동 시스템 있죠. 벤츠가 자랑하는 포매틱 시스템을 이 차에도 적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고속주행 안정감, 그리고 코너링에서 좀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GLC 쿠페 엔트리 모델이죠. GLC 쿠페의 가장 기본형 모델입니다. 220D이고요 170마력 40.8kgm의 토크를 9단 변속기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9단 변속기의 장점, 경제성과 효율과 성능을 두루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아주 연비 유지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고성능, 최고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도록 엔진의 힘을 조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확 힘을 끌어내는, 모아서 끌어내는 그런 반응은 아니지만 제법 강한 힘이 꾸준히 차체를 밀고 올라갑니다. 팡팡 터지는 이렇게 순발력 있는 강한 힘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칠 줄 모르고 끈기 있게 밀어주는 그런 힘을 바탕으로 제법 높은 속도까지 고속주행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주행에서 좀 더 안정감 있는
있는 그런 반응이고요. 운전자가 불안감을 좀 느껴야 할 그런 속도인데요, 그렇게 불안감이 크지 않습니다. 고속에서도 불안감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바람소리가 좀 거슬리게 들리는 구간이 있지만 일상 속도, 어느 정도의 속도까지는 그조차도 느끼기 힘듭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자랑하는 안전기술 프리세이프티가 적용되어 있고요. 사각지대 어시스트, 그리고 충돌 방지 어시스트 등의 첨단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 그 이상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차의 연비는 12.9km/L입니다. 3등급이죠. 아주 우수하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은 적당히 좋은 수준의 연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급제동을 했더니 비상등이 스스로 작동을 하고 아주 강한 제동을 걸었는데 차가 그렇게 부담 없이 그런 제동을 받아냅니다. 그 무게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습니다. 아주 거뜬하게 브레이크가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자, 코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타이트한 코너입니다. 반경이 작은 타이트한 코너입니다. 속도를 올렸고 제어하면서, 자, 제 가속 페달로 조절을 하면서 코너를 밟아 나갑니다. 가속 페달 좀 더 밟아 보는데요. 자, 아주 타이트한 코너를 거의 중립적인 반응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공략했어도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남네요. 와인딩. 다시 턴. 도로 타이어의 그립력 아주 우수하네요. 살짝 스티어링을 돌려도 차체는 크게 반응을 하고요. 타이어가 도로를 아주 꽉 붙들고 늘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무리하다 싶을 순간에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잘 유지를 합니다. 공격적으로 코너를 연이어 돌아 나갔는데요, 아주 여유 있게 받아냅니다. 아주 탁월한 그런 조향 반응,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너에서도 스티어링 휠을 쥔 채로 패들 시프트를 조작할 수 있어서 그 또한 좋습니다. 좋네요. 좀 급한 와인딩에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여유 있게 코너를 소화해냅니다. 좀 강하게 몰아붙여도 힘들어하지 않고 잘 받아냅니다. 잠깐 동안에 이제 국도, 와인딩이 이어지는 국도에서 차의 그 코너링 조향 성능을 맛봤는데요, 상당히 찰집니다. 찰진 코너링 성능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서킷에서 이 차를 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속도보다도 이 코너링에서의 이런 찰진 성능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GLC 쿠페 220D 7,320만원입니다. 그리고 250D는 8,010만원이고요. 자, C세그먼트라고는 하지만 가격으로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역시 가격은 좀 셉니다. 자, 속도를 좀 끌어올렸더니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는 0.31입니다. 차체의 단면적이 넓다 보니까 공기의 저항이 다소 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0.31 정도라고 한다면 공기저항 계수가 우수한 편에 속하죠. 바람 소리가 좀 들린다 싶어서 속도계를 봤더니 그럴만하네요. 좀 속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계기판 센터페시아 모니터를 통해서 차의 출력, 성능을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면서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각 분 단위로 연비를 표시를 해줍니다.
가속, 브레이크, 조향. 37도, 36도 카메라. 뒤. 단도직입입니다. 시야입니다. 시야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후방 좌우측 시야는 필요한 만큼 확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필러 A, B, C 필러가 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A 필러에는 에어백까지 내장되어 있고요. B 필러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직접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를 할 때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숄더 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머리를 돌리면서 사각지대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C필러 너머로는 거의 확인 불가능입니다. 지붕 루프라인이 많이 내려왔고요. C필러가 좀 더 굵게 배치되어 있어서 굵은 C필러가 어떤 차체의 강성 그리고 튼튼한 차체를 확보하는 데는 물론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운전자가 직접 시야를 확보할 때에는 시야에 장애를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A, B, C 필러가 두꺼워서 운전자의 시야를 어느 정도 가로막는다 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GLC 쿠페 시승을 했습니다. 220D 포매틱 모델이었고요. 상당히 무난한 C세그먼트 SUV입니다. SUV 바람이 상당히 거센데요. 그 바람을 타고 이제 아주 많은 차종이 SUV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GLC 쿠페도 그 중에 한 모델입니다. 상당히 무난한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고성능까지 커버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요. 사륜구동을 기반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조향입니다. 조향 성능이 상당히 예민하고 감각적이어서 이 차를 타고 서킷을 달려도 적어도 코너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판매 가격은 조금 비싼 듯 하죠. 7,820만원. 전체적으로 무난한, 하지만 감각 있는 디자인을 가진 쿠페 스타일의 SUV로 참 인상적인 차였다고 보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